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등 사이다입니다. 우리 초등 학부모님들을 위한 100가지 이야기 중에 오늘 글짓기에 관련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짓기. 글짓기 하면 혹시 초등 시기에 글짓기 대회 생각나시나요? 자, 요즘에는 이전처럼 글짓기 대회를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뭐 독후감 대회나 개교 기념 글짓기, 뭐 과학의 달 글짓기, 어린이날 기념 글짓기 등을 하는데요.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이제 점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줄어드는 이유가 사실 좀 안타깝긴 한데, 글짓기 대회를 한다라고 사전에 안내를 하면 이제 학교 근처 논술학원에 가서 아이들이 글짓기 관련 준비를 하는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사교육이 늘어나고 학생들이 부담을 갖게 되면 오히려 글 쓰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생깁니다. 그보단 이제 가급적 수업 중에 재미난 스토리를 전개하는 방식의 과정으로 학생들에게 이제 학교에서는 글쓰기를 접하게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초등학생들이 글쓰기 수업을 좋아하는가? 안타깝지만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죠. 일단 글짓기를 하겠다고 하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뭘 물어볼까요? 네, 선생님 이거 한 바닥 다 채워야 돼요? 이거 몇 장 써야 돼요? 양부터 물어봅니다. 양. 글 쓰는 것을 즐기지는 않아도 적어도 이렇게 부담스럽게는 느끼지 말아야 될 텐데요. 초등시기 자녀들의 글쓰기 능력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많은 초등학생들이 글짓기를 부담스러워하는 이유 뭘까요? 무엇 때문에 글쓰기를 부담스러워할까요? 네, 대부분 글에 대한 피드백 때문입니다. 어떤 피드백이 다가올까 하는 염려 때문인데요. 아이가 무언가를 이렇게 끄적여서 쓰면 대부분 바로 반응을 해요. 글자를 바르게 적어야지. 띄어쓰기는 이렇게 해야지. 맞춤법이 틀렸잖아. 받침을 이렇게 적는 거야. 유창하게 말을 하던 아이도 막상 방금 말한 내용을 글로 표현을 하고 하면 두려워합니다. 방금 말한 모든 내용을 올바르게 적어내기가 이제 부담스러운 거죠. 그렇다면 글을 쓰고 있는 아이에게 어떻게 지도를 해야 하나? 초등시기 글짓기 능력에서는 어떤 부분적인 그런 내용을 이렇게 보기보다는 일단 하나의 문장을 완성했느냐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문장 완성력이라고 하는데요. 초등아이들이 글쓰기를 하면서 처음 접하는 어려움은 구어체를, 우리가 이렇게 평소에 말하는 이 구어체를 문어체로, 문장으로 쓰는 거죠. 문어체로 바꾸는 과정. 이것이 어려운 겁니다. 문어체로 바꾸는 것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세부적인 이제 맞춤법까지 동시에 신경을 쓰는 게 이제 부담을 가중시키는데요. 일단 하나의 문장을 완성했는지 아직 미결인지의 정도만 먼저 초점을 맞추시면 됩니다. 일단 문장이 완성됐으면 잘했다고 칭찬을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문장을 완성한 것만으로도 잘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특히 초등 저학년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글쓰기를 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될까? 네. 우리가 그냥 어떤 주제를 주면서 글을 쓰라고 하면 어른들도 피하고 싶어 합니다. 뭐 저학년이라면 더 하겠죠. 저학년이라면 일단 짧은 동시가 좋은데요. 동시를 바로 쓰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동시를 먼저 읽고 제목 정도만 바꿔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목을 바꾸면 그 제목에 따라서 동시의 내용도 바꾸게 되겠죠. 예. 이미 기존 형식의 어떤 짤막하고 단순한 문장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몇 개의 단어 정도만 바꿔도 아주 멋진 새로운 동시가 탄생됩니다. 또 그렇게 내용을 바꾸게 되면 지루하지도 않고 재미있는 새로운 스토리가 탄생되죠. 저학년 아이들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글쓰기가 쉽고 재미있다는, 뭐 이렇게 단어 하나 정도만 바꾸면 글을 쓸 수 있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게 동시로 시작하면 좋습니다. 자, 제가 아까 문장 완성력이라는 걸 말씀드렸는데, 문장 완성력을 갖추려면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살펴봐야 하는가? 자, 문장 완성력의 핵심은 주어와 서술어가 분명한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아이들이 글을 살펴보다 보면 주어를 빼먹고 쓰는 경우들도 많아요. 예를 들면 배가 고파서 밥을 먹었다 라고 문장을 써요. 아이들이 보기에는 완벽한 문장처럼 보이지만 사실 누가 밥을 먹었는지 알 수 없는 문장이죠. 아이들이 글을 읽고 나중에 천천히 피드백을 해 주실 때는 주어와 서술어가 명확한지부터 먼저 살펴보시고 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장 위주의 피드백이 결국 글을 쓰는데 이제 자신감을 갖게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왜 그 작가 지망생들 보면 유명한 작가의 글을 이렇게 필사하지 않습니까? 천천히 이렇게. 혹시 초등학생들에게 이 필사하는 건 어떨까? 필사를 하는 건요, 어느 정도 문장력을 갖춘 후에 좀 더 세밀한 필체를 갖기 위한 고급 방편입니다. 다양한 문장가들의 글을 뭐 필사해보고 자신만의 문체를 만들기 위한 일종의 수련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초등 시기 문장력을 익히기에는 적합한 방법은 아닙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재미난 동화책을 몇 번씩 소리내어 읽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무엇보다도 아직 손근육이 이렇게 발달하지 않은 초등학생들입니다. 장시간 글을 옮겨 적는 건 마이 갓, 필요 이상으로 아이들을 괴롭히는 일이 될 겁니다. 아마 글 쓰는 것에 대한 흥미가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생각만 해도 싫은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초등 국어 교과서 어디를 봐도 유명한 문장을 넣고 옮겨 적어 보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네. 학급에서 보면 그래도 유독 글을 잘 쓰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어떻게 해서 글을 잘 쓰게 된 걸까요? 여러 가지 상황이 종합적으로 적용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일단 글을 잘 썼다고 파악되는 아이들의 글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글을 쓸 때뿐 아니라 평소 말할 때에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데요. 근거가 명확하다는 겁니다. 국어 시간에는 그것을 뒷받침 문장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말을 하거나 문장으로 표현할 때 반드시 충분한 뒷받침 문장을 곁들이는 습관을 들인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상대방이 읽었을 때 공감이 빠르고 이해가 쉽죠. 그래서 글쓰기가 완성도 있게 보입니다. 평소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실 때 그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인지 되물어보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럼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자신이 말한 바에 대한 근거를 찾기 위해서 사고력을 집중하게 됩니다. 자, 초등학생 아이들 일기를 많이 쓰죠. 일기를 쓰는 것도 글쓰기에 도움이 되는가? 일단 매일 꾸준하게 적은 양이라도 글을 쓰게 하는 것 자체가 글쓰기 능력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꼭 일기여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사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중에서 일기를, 또 다른 주제의 일기를, 새로운 일기를 쓰는 건 힘든 일입니다. 아침이면 학교 가고 끝나고 방과후하다가 학원 가고 집에 돌아오는 일상에서 이렇게 반복된 일기는 아이들에게 새로운 곳을 써야 된다는 부담감도 주지만 또 똑같은 내용을 적는다는 지루함도 만들어주죠. 일기장에는 꼭 그날 일어났던 일이 아니더라도 평소 관심 갖는 것들에 대해 생각나는 대로 적어도 되는 그런 방식으로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일단 꾸준히 매일 글을 쓴다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적은 양이라도 이게 사실 어른도 어렵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꾸준히 글을 잘 읽지도 않는데 글을 쓰라니.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 네. 일단 글의 특징은요,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눈에 보입니다.
아이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자연스럽게 흥미를 가지게 되어 있어요. 그걸 이용하시면 돼요. 포스트잇을 뭐 이렇게 뭉탱이로 주시고요. 어떤 글이든 괜찮으니까 노란 포스트잇 이렇게 한 장 분량만큼 매일 쓰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방 한쪽 면에 이렇게 붙여놔요. 방 한쪽 면에 포스트잇이 한 장씩 늘어날 때마다 아이 가슴에 뿌듯함이 생깁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방을 날락거리면서 이제 눈에 들어오겠죠. 한쪽 벽면에 한 100일 정도만 지나도 이미 포스트잇이 거의 가득 채워질 겁니다.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글을 쓰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이미 나는 내 방 한가득히 채울 만큼 글을 쓴 사람이 된 거거든요. 그런 자신감은 글쓰기에 대한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자, 요즘 창의적인 글쓰기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요. 아이들이 창의적으로 글을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창의적인 글을 쓰기 위해서는 사실 문장력만 가지고는 좀 부족합니다. 사고의 유연성이 덧붙여서 있어야 되는데, 사고의 유연성은 어떤 분위기 속에서 가능하냐면 상상이 허용되는 분위기 속에서 가능합니다. 창의력이 돋보이는 글을 잘 쓰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상상을 하든 그 상상에 대해서만큼은 인정을 해주고 날개를 달아줘야 돼요. 이제 초등 6학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그런 상상이나 하고 있냐? 그렇게 말씀하시면 창의력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동시에 좀 창의적으로 글을 써라 라고 얘기한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 표현입니다. 마음껏 상상하고 마음껏 꿈꾸도록 해주는 것, 창의적인 글의 시작입니다. 글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정리 차원에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최인선 동화 작가가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글쓰기 강연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아이들한테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참 동감을 하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글쓰기는 모두 쓰기만 하면 100점이랍니다. 수학은 정답이 있어서 틀릴 수 있지만 글쓰기는 모두 쓰기만 하면 정답이에요. 알겠죠? 저도 100% 동감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일단 어떤 형태로든지 글을 썼다면 무조건 기본 점수 100점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글쓰기 실력이 날마다 쑥쑥쑥 자라날 겁니다. 네, 오늘 초등학부모님들이 알아야 할 100가지 이야기 중에 아이들의 글쓰기 능력에 관련된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차게 보내시고요. 행복하시고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소중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초등 사이다입니다. 감사합니다.